아시피 뭡니까? 뭐 갑자 해가지고 같이 가면 울축하면은 뭐 울축하면은 이 울축에서 울축년은 어떠한 상이 나타난다. 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울축년은 이게 순서니까 수란 말이에요. 수인데 이런 식으로 수에 의해서 언제 상이 나타난다. 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상하고 상황은.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우리 동양하고 상하고는. 상황은 수로 그냥 계산만 끝나는 건데 우리는 그 수에 의해서 어떤 상이 나타난다. 그 미리 뭐 하시면은 특히 뭐 예언 같은 거 얘기하듯이 몇 년도쯤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냥 이것은 그냥 뭐 신의 계시예요. 뭐 예언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나라들의 계산에 의해서 계산의 로직에 의해서 또 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뭐 역상수, 물상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동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뭐 이랬듯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상수 이론을 쓴다면은 뭐 크게 해서 우리 상수학하면은 또 많은 것 같습니다만 딱 크게 보면 세 종류입니다. 예, 세 종류인데 뭐 갑자에 대한 걸 도구로 써서 많을 것 같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예, 시간 공간 시공 이렇게 얘기하듯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갑자 하실 때 보면은 그 갑자를 표현한 그런 책이 웅기가고요. 배로가 표현하는 것이 주역이라고 또 상수를 표현하는 것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가장 큰 틀의 세 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걸 기본으로 이제 모든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의 성립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의 성립 부분에서 처음 부분을 보면요, 194페이지입니다. 수의 성립 부분에 보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이 뭔지 순지 뭔지. 상이라는 것은 물 자체의 내용을 기물로서 표현하는 것이요. 수라는 것은 상의 내용을 표현하는 또는 증명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물 자체의 내용을 기물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고, 예, 수라는 것은 상의 내용을 표현 또는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는 상의 거울이므로 상이 비록 우리 감간에 잘 영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이 외에 근제에 흐르는 수로 인하여 그것을 능히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상은 잘 못하고 있어도 이 수로서 또 포착해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과 수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동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그 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좀 보면요. 자, 하나, 둘, 셋 하는 수는 예적부터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계산이 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즉 예적부터 하나, 셋, 다섯하고 계수하였다면 뒤집어서 하죠. 하였다 하면 우리 습관상의 수를 정당한 수의 개념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또한 수열이 그와 같은 의미로 성립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즉 자연수는 자연법칙 움직이는 그대로 성립된 것이므로 자연의 분합과 동정하는 상이 수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하고 수의 그건 자연을 그대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연을 그대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제로입니다. 제로. 얘기했듯이 한우에는 제로가 있는데 낙서에는 제로가 없습니다. 1부터 9까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로입니다. 근데 서양에는 서양에는 제로가 없었습니다. 제로가 없었습니다. 이게 14세기경에 이게 중국의 제로라는 개념이 인도로 가서 유럽으로 들어가는데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제로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 중에 그러니까 한 뛰어난 수학자들이 영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교황이 볼 때 선생님 주장하는 거죠. 교황이 볼 때 얘기가 지금은 무슨 얘기지만은 예, 성경에 제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영이라는 게 없는데 수학자들이 일부 사람들이 혼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 죽이고 그럽니다. 이 영이라는 거 하나 건너가는데도 그렇게 어려웁니다. 문화 차이가. 반대로 우리도 지금 뭐 서양을 받고 이제 반대로 그래 있죠. 우리도 이제 동양이지만은 우리도 이제 동양을 받아들이는데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포용이 안 되고 예. 거기에 수많은 이제 뭐 싸움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거기 희생이 따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원래 있는 동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이제 리바이브되고 다시 나오는데 많은 역경이 있을 거다.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되게 대단하죠. 이 재료라는 게 알았다는 게 동양은 물을 중심으로 가기 그랬습니다. 우리 동양은 물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거쳐가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뭐 이 부분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동양은요. 그냥 서양은 유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 동양은 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료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야 설정해서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이 수화 성립하면서요. 그 1부터 그 10까지 뭐 1부터 5입니다. 5면서 수가 뭐다, 1이 뭐다, 2가 뭐다, 뭐 이런 걸 쭉 설명해놨습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일 하면은 그냥 뭐 일은 그냥 일이고 뭐 일은 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일 가지고 뭐 무슨 함의가 있나 깊이 생각하잖아요 창적으로요. 근데 이 일이라는 게 이제 뭐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편을 해주셨습니다. 1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은 의미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4는 뭐고, 5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성립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처음 보면요. 그러므로 하다는 것은 일수의 통일과 이화의 분열을 연구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일수, 이화. 이건 어디서 하냐면 하던 앞에서 이렇게 상이 되고 이거 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수가 돼서 하던 앞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예, 이분이 제일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일은 모인다는 하나의 뜻이니까 일은 퍼져나가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그것은 예,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거에서 수가 성립되는 모습을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 일은 양이고 양은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또한 통일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본자가 바로 일이고 통일의 본자가 바로 일이고 일이라는 것은 분산의 주체인데 재밌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어제 했지만 세상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그러는데 통일과 분산의 반복입니다. 모든 것이 통일과 분산의 반복. 통일과 분산의 반복인데 그 통일과 분산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수화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마 이것만 해도 아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대단하다고 볼 겁니다. 성향이 모든 세상은 통일과 분산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수하고 화의 반복이에요. 수가 있다가 보면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그랬지만 유럽은 지금 수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동양은 화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동양 화로 가네요. 예. 그래서 이 화로 가는데 이 껍질 있는 부분이 금이란 말입니다. 금에서 이제 뭐 신이 생기는 거네요. 예. 이렇게 뭐 지리를 이렇게 봐주겠습니다. 수로 가고 지금 화로 가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은 양이고 양은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전체를 의미하며 또한 통일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